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김철수 다음으로 가장 익숙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홍길동이죠. 한국을 통틀어 도적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홍길동과 임꺽정일 텐데, 홍길동의 이름이 이토록 보편적으로 한국인들 인식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건 그의 의로운 행적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은 소설 속 홍길동입니다. 임꺽정은 실존 인물이지만 홍길동은 극화된 가공의 인물인데 실제 동명의 도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홍길동의 실체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은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야 합니다. 소설로서의 홍길동이 있고 실존 역사 인물로서의 홍길동이 있습니다. 두 홍길동은 매우 다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적 홍길동의 모습은 소설 속 홍길동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실존 인물로서의 홍길동을 소개해드리죠. 홍길동의 활동기는 조선 중기, 조선의 10대 왕인 연산군 시절입니다. 어두울 때죠. 홍길동의 집안은 아주 큰 집안이었습니다. 금수저였어요. 원래 소설에서도 홍길동의 집안 자체는 거대한 가문으로 묘사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실세 집안이었습니다. 홍길동의 형이 세조를 도와 김종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서 공신 집안으로 책봉된 이래 홍길동의 조카가 성종의 후궁이기도 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홍길동이 관직에 나아갔든 나아가지 않았든 정계의 요직에 있는 고위직 관리들과 네트워킹이나 인프라를 상당히 갖춘 상태에서 홍길동은 도적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왜 도적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홍길동은 정계 사람들과도 연락망을 갖추고 있으니 고위직 정치인들이 뒤를 봐주는 상당히 규모가 큰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농민들을 부추겨 무장시켜놓고 난동을 피우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 농민 무장 집단들이 실제 평범한 농민들이었는지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농민들로 위장한 범죄자들일 수도 있고 순진한 농민들을 속여다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홍길동은 정치인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유력 정치인들이 범죄 집단과 결탁해서 뒤에서 공작을 벌이거나 경쟁자들을 암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홍길동의 주 활동지는 충청도였고 그의 조직이 전국적인 단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홍길동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전국적으로 무장한 농민들이 관청을 습격하는 사건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한답니다. 관군들이 홍길동과 그 무리들을 잡으려고 했으나 홍길동의 뒤에 거대한 정치 세력들이 있고 홍길동 개인적으로도 무예나 조직 운영 면에서 귀신같은 솜씨를 보였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듯합니다. 실제 홍길동은 의적은 아니었고 아주 흉악한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였죠. 고발하는 사람 있으면 얼굴 가죽 벗겨놓고 그랬대요. 그리고 홍길동이 지방 관청의 사또들을 제거한 사실이 소설에서는 탐관오리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다가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홍길동은 탐관오리들과 결탁해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500년 음력 기준 10월 22일 홍길동과 그 무리들이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잡혔는지와 잡히고 나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숱한 소문만 무성할 뿐이죠. 옥사했다는 설, 탈출했다는 설, 탈출해서 오키나와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설 등 말이죠. 이랬던 끔찍한 실화가 한 100년 정도 지난 후 광해군 제위 시절 북인 정권의 허균이 이 홍길동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아 소설로 만드니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죠. 흔히 한국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홍길동전은 흉악한 범죄자를 슈퍼히어로로 전환시켜 놓았죠. 그래서 당대에도 큰 인기를 얻은 만큼 논란을 많이 일으킨 문제작이기도 했답니다. 지금 나왔으면 미화 논란? 이런 게 일어났을 겁니다. 소설 홍길동전에선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건너가 나라를 건설했다는 설을 채택한 듯한데 이 소설에선 율도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데 허균이 지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이 의심에 힘이 많이 쏠리는 추세입니다. 두 가지 의심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내용이 과연 진짜로 허균이 지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온 내용의 이 홍길동전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오래된 판본도 조선 후기 버전이에요. 그런데 허균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의 사람입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불확실하지만 설령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어도 허균이 만든 홍길동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과 내용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은 19세기 후반 작품인데 허균이 살았던 16세기 말에서부터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전되면서 내용이 단 한 번도 안 바뀌었겠습니까? 그리고 흔히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죄로 처형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허균은 정파 싸움에 휘말려서 죽었지 홍길동전 때문에 처형당한 게 아닙니다. 실록에서도 허균의 죄목을 기록할 때 홍길동전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의심점은 정말 허균이 한글로 썼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한글본 홍길동전은 한글로 써 있기는 하지만 19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허균이 쓸 적엔 허균이 한글로 썼다는 보장이 없어요. 허균이 지은 소설이 많기는 하지만 전부 한문 소설이고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허균이 한글을 자주 애용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되 한문으로 썼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학창시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홍길동전의 의, 정근대 사회의 폐단을 꼬집고 이를 비판하며 공평한 세상을 위해 굳은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작품으로 평가받죠. 예컨대 홍길동은 적서차별을 비판하고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빈민구제 활동을 해주고 나중엔 해외로 나가서 유토피아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설에서 홍길동을 도저히 체포하지 못해 화가 난 국왕은 작전을 바꿔서 병조판서 자리를 줄 테니 오라고 회유합니다. 홍길동은 일말의 고민 없이 병조판서직을 받잖아요. 끝까지 정부를 비판하고 이단화로서 힘없는 약한 백성들 편에 서던 캐릭터가 관직에 바로 넘어오면서 자기가 비판하던 세계의 주류로 편입합니다. 이것도 스스로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벼슬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병조판서가 되고도 홍길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율도국이란 나라로 도망쳐버리죠. 이 다음은 더 골 때리는데 율도국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합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외지 세력이 와서 자기들을 내쫓고 거기에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원주민을 평정하고 세운 나라가 그래놓고 이상국가라고 합니다. 이건 엄연히 제국주의 논리예요. 홍길동전을 지은 작가, 그게 허균이든 누구든 사상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홍길동전이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릴 정도의 파격적인 엄청난 한글 작품이라는 고평가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홍길동전의 저자라고 알려진 허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그 유명한 허난설안의 남동생이죠. 허균 집안이 나름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허균은 말씀드린 대로 북인의 한 사람이었으니 광해군 재위기에 여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허균은 아주 불도저 같은 면모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이 홍길동이란 캐릭터를 만들 거면은 허균 정도 성격은 되어야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문희의 창작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반골 기질이 다분할 것 같은 허균은 의외로 권력욕이 상당했습니다. 광해군 정권에서 악질 중에 악질 행동 대장이었던 이이첨과 뜻을 함께 했으며 허균은 이이첨조차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과격했답니다. 광해군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의 허균은 광해군이 감금시킨 계모 임목대비를 아싸리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입에 필터링 기능이 전혀 없던 허균은 알게 모르게 역모성 멘트를 많이 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허균은 광해군과 이이첨에게 팽당했고 역모죄로 처형당했죠. 자, 이렇게 홍길동과 홍길동전 그리고 허균에 대해 알아봤는데 홍길동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이 많이 깨지지는 않았나요? 홍길동전이 크게 유행하면서 홍길동이 영웅으로 둔갑한 건 아마 역사를 통해 판타지를 충족시켜 힘든 현실을 잊으려는 이 민중들의 무의식이 반영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